네. 사람들하고 어울렸을 때는 그런데 혼자 있을 때의 바자로프는 어떤가? 되게 바자로프 멋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앞서서 막 나왔던 뭐 부정의 화신이니 니힐리스트니 이런 거하고는 되게 다르고, 그다음에 그 열패감, 열등감, 찌질한 거죠 이거 사실. 그죠?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되게 차분하고 자존감도 높고 지적인 호기심과 학구열이 넘치는, 굉장히 성실하고 의욕 넘치는 의학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여기 마리노 영지인데 이쪽에 끼르사노프 이쪽에 영지 두 번째 머물 때 보면은 대부분 다 채집하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채집하는 바자로프의 모습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꼬맹이들이 아저씨 그거 뭐 하냐고 막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기 소설에 여기 묘사된 것 중에 하나가, 바자로프는 이렇게 민중을 대할 때 딱히 살갑게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과 존경을 끄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자기 물에서 놀아야지 송충이 솔잎을 먹어야 되고,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꼬맹이들이 아저씨 뭐 하세요? 이러니까 나는 개구리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거란다. 나나 너희도 그저 두 발로 걸어 다닐 뿐 개구리와 똑같으니까 우리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게 될 거야. 아저씨 그거 알아서 뭐 하는데요? 그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지. 또 네가 병이 나면 내가 널 고쳐줘야 하니까 그렇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되게 재밌죠. 뚜르게는 이런 거 잘 쓰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대화를 봐도 자신의 그 원칙과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이 굉장히 다부진 사람이구나. 가난하다 뿐이지.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빠벨하고 결투를 치르는 장면이 또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나중에 보겠지만 거기서도 그러저러한 갈등을 떠나서 일단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으니까 아픈 사람을 보고서 진료하고 치료하는 건 의사의 제1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이는 태도도 보면 굉장히 명민하고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게끔 그렸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게 그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바자로프를 제가 볼 때는 명백히 뭐 희화 내지는 비극적 인물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극적 인물이라고 부르기에는 한 게 또 너무 없어. 그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려면 뭔가를 하고서 뭐 죽임을 당하든지 뭐 자살을 하든지 뭐 까라마조프에서 이반처럼 뭐 정신분열증이 어떻게 되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한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극의 고전들이 있잖아요. 뭐 맥베스, 뭐 햄릿 이런 것처럼 출신 성분부터가 일단은 높아야 돼요. 추락하는 것은 고도가 있어야 됩니다. 고도가 있고 높이가 애초에 날개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높은 곳에 있어야 이제 추락을 하는데, 얘는 뭐 원래 작계급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작가가 이 인물을 다루는 이제 태도인데 크게 두 가지에 있어서 이 인물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하나는 이제 사랑이고 하나는 죽음인데, 거기서 이제 그의 원칙이 흔들리고 와해되는 장면에서 이제 작가가 이 인물을 어떻게 이제 보는가, 그리고 이제 바자로프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당시 그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고전인데 이게 그때 발표됐을 때는 굉장히 막 성풍적인 인기를 막 끌었던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또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예민했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뚜르게네프라는 작가가 한창 그 필력이 치솟을 때 이제 쓴 거니까, 제가 지금 추락하는 곳은 날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문열이 이제 왕년에 잘 나갈 때는 그가 소설을 쓰면 사람들이 일단 다 읽는 거예요. 욕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뚜르게네프 소설도 비슷했고, 이제 도스옙스키는 욕하는 계열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붙어서 막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악플들이 많이 달렸다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바자로프의 그 다음 얘기는 사랑에서 바자로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서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 이 관계를 이제 크게 넓게 이제 다 짚어보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사랑의 이제 핵심어는 뭐냐면 낭만주의인데요. 오진초바를 사랑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아르까지 친척집인데 여기를 방문을 했다가 무도회에 갔다가 그 오진초바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나고 처음에 그 사교계 모임에는 없었고 며칠 뒤에 무도회가 열렸는가 이제 거기서 이제 보게 되는데, 처음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19세기 그 러시아 꼰질꼰질한 시골 귀족들의 진짜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자긴 되게 젊은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막 하는데 보면 되게 꼰질꼰질하고
시드니코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 한 명 나오는데 쿠쿠시나요. 이름이 쿠쿠시나인데 되게 키도 작고 그 여기 제가 못생겼다고 그 저서에는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목구비가 못생긴 건 아닌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한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못생겼단 말보다 더 이제 거시기한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제에 자기는 해방된 여성으로서 조르주 쌍드의 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분위기가 아니라 물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빛나는 여성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 오진쪼바, 아진쪼바인 거죠. 오진, 아진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이름에서 이미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 궁계일학이다. 이제 이게 보이는데 보니까 이제 바자로프는 첫눈에 반한 것이야.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왔는데 아르까지가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아, 저 친구가 저렇게 남의 눈에 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뭐지? 말하자면 알랑방귀 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근데 그 오진초바 앞에서는 되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기색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첫눈에 반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오진초바 저택에서 아르까지랑 이렇게 같이 이제 머물게 되는데 이런 식의 구도 자체가 여러분 뭐 클럽을 가지 않고 혹은 어디 뭐 강남에 모텔을 가지 않고 이렇게 저택에 이렇게 머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근데 또 러시아는 땅이 넓으니까 이 러시아의 지주귀족이라고 하면은 땅의 넓이에 있어서는 어디 다른 귀족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분위기 좋은 이런 자연 좋은 이런 곳에 이제 저택에 한 보름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이때 이제 두 커플이 생기거든요. 오진쪼바랑 바자로프, 그 다음에 이제 까짜랑 아르까지. 근데 결론적으로 까짜랑 아르까지는 짝짝짝짝이고요. 이쪽은 이제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전형적인 어떤 연애 소설, 정확하게 이제 짝사랑의 도식이 전개가 되는데 그 소설의 어떤 플롯, 소설의 이제 소설의 플롯, 소설의 갈등이 형성되는 지점은 짝사랑 자체보다는 뭔 짝사랑이냐면 바자로프는 오진쪼바를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 오진쪼바는 바자로프한테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긋나는 사랑의 동선. 이거가 근데 플롯의 핵심이라기보다는 바자로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라는 자체를 바자로프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자로프 내면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론과 실제의 결렬,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에 빠짐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론에 배신당하는, 배반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펼쳐진다. 요거를 이제 플롯의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신은 그냥 교태를 부리고 있지만 권태로워서 할 일이 없어서 나를 놀리는 거지만 나는 뭐 점점점. 그래서 바자로프도 알아요. 저 여자 나한테 별 마음 없구나. 근데 이제 자기 자신한테 더 열받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기껏해야 호르몬의 무슨 작용일 뿐인데 내가 이런 거에 이제 빠지다니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막 너무 분한 것이야. 이런 구시대의 유물, 낭만주의에 자기가 빠졌다는 게. 그게 있는 반면에 얼마나 젊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진다. 네. 이런 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인간이라는 거는 발전기가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인생 전체를 조망해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주 이례적인 몇 경우를 빼고 나면은 그것도 사실은 이제 아주 인생의 한순간만 오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이론은 이론인데 분한 건 분한 건데 이제 계속 그 또 에로틱한 상상에 빠져들고 그런 것도 다 잘 썼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쭉 묘사가 되고 그 와중에 이제 되게 부각되는 게 뭐냐면 이 귀족 부인 오진쪼바와 그 다음에 이제 바자로프 이 잡계급 청년 사이에 놓여 있는 거대한 심년, 이게 이제 계급의 심년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그 작별할 때, 죽을 때 작별하는 거 말고 멀쩡했을 때 작별할 때 그 대화에서 잘 표현이 됐는데, 좀 더 이따 가시라고 이제 이렇게 아진쪼바가 말을 하니까는 일부러 굉장히 거친 단어를 사용해요. 사실 이 번역은 제 번역인데 그런 제안을 해주시고 저의 화술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 오진쪼바입니다. 이게. 하지만 저에게 낯선 환경에서 너무 오랫동안 저는 맴돌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치는 얼마 동안은 공중에 떠올릴 수 있지만 이내 물속으로 내팽겨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동댕이 이런 거. 다시 내가 놀던 바닥으로 나가 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뭐야, 개 붕어 가재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개천으로 갈래요 뭐 이런 거 놔주세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는 헤어지게 되는데
이 둘이 헤어지는 것과 인제 반대로 아르까지하고 까짜는 인제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이 두 커플이 정원을 산책하는 장면이 요렇게 나란히 묘사가 돼요. 이쪽은 날이 서 가지고 있고요. 이쪽은 되게 온화하고 인제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인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바자로프가 그래서 아르까지한테 되게 시니컬해지는 거예요. "자네는 멋진 녀석이지만 어쨌든 물러터진 자유주의적인 도련님일 뿐이야. 흥 결혼해라. 어? 자기 둥지도 틀고 아이도 많이 만들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게 인제 19 세기 소설이고 뚜르게네프가 워낙에 점잖은 작가라서 인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이거를 현대 소설의 화법으로 가져오면 EXX 뭐 이런 거죠. 뭐 새끼나 뭐 저 막 이런 식의 되게 거친 인제 사실 표현이라고 보면 되고, 아르까지도 아버지를 닮아서 성격이 좋고 되게 포용적이고, 그러니까 친구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집도 제공하고 눈치도 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그 앞부분에서 저도 읽기가 불편하던데 아르까지도 큰아버지를 막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긴 한데 친구가 와 가지고 자기 큰아버지를 비웃고 욕하면 당연히 기분 나쁠 거고, 그다음에 인제 자기 아버지가 지금 하녀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인제 애도 있고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막 비꼬니까 아르까지도 되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지금 참아 갖고 왔는데 결국 인제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이 아르까지하고도 인제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학적인 문제나 이런 원칙을 떠나 가지고 이거는 인제 너무 졸렬한 그런 인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 사랑에서. 그다음에 인제 지나가는 김에 오진쪼바인데,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도 이 오진쪼바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29 살인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요즘의 나이 감각으로는 뭐 30 중후반은 된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되게 돈이 많고 지적이고 인제 근데 혼자 살아요. 결혼을 했었는데 오진쪼프랑 결혼해서 인제 오진쪼바인데, 남편이 애는 없고 애는 안 주고 돈을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정말 대박이다.' 싶은데, 남편이 죽어서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 이른바 해방된 여성의 정의에 가장 부합한다 할 수 있다. 여자가 해방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돈이지 돈. 그러니까 경제적 안정. 그리고 인제 세월이 흘러서 영국에 버지니아 울프 같은 작가도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뭐다? 여성 작가에게 자기만의 방이다. 그다음에 돈 얼마 이렇게 액수까지 인제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경제적인 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오진쪼바는 첫 번째 인제 전약 결혼을 했었고, 그 딱히 사랑 이런 거 별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바자로프가 되게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고 니힐리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초반에 막 떠들어대는데, 바자로프가 떠들어대는 그 이른바 니힐리즘을 가장 잘 구현한 인물은 다름 아닌 이 안나 세르게예브나 아진쪼바예요. 여기는 일단은 그 경제적인 안정이 취해져야만이 자기가 우아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하고 그 계산에 따라서 이렇게 인제 정략 결혼을 했었고 지금 독신으로 이렇게 살아요. 살고 나중에 또 정략 결혼에 성공합니다. 또 돈 많은 남자 또 그렇게 결혼을 해요. 이것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독신으로 살면서 인제 그녀가 보이는 삶의 양상인데, 지적인 호기심과 탐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 딜레탕트적인 관심이에요. 이거를 막 죽도록 파고 들어 가지고 뭐 학자로서 일가를 이룬다든가 예술가로서 뭐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자로프가 흥미로우니까 바자로프를 초대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되게 관심도 보이고, 그다음에 인제 그냥 약간 여자로서의 본능일 수도 있을 거고 약간 허영심의 만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태도 부려요. 근데 그 교태라는 것도 저 남자를 유혹해서 사랑을 꼭 얻어야지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정복욕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인제 미학적이고 딜레탕트적인 그런 인제 모습을 인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몇 개의 말들을 제가 읽어 드리면, 어떤 편견도 심지어 어떤 굳센 신앙도 없으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많은 것을 분명히 보고 많은 곳에 관심을 보이되 그 어떤 것에도 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는 꽤 이상한 성격의 산물이었다라고 인제 묘사를 하고요. 뚜르게네프가 그래서 그 그리는 여성 캐릭터들이 은근히 세요. 그러니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좀 더 매력이 있는데, 그 아마 비아르도 부인이 약간 모델이었을 것도 같고, 그녀의 두뇌는 탐구적이면서도 동시에 무심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말하자면 중도를 유지를 하는데 일상생활도 그래요. 바자로프가 보면은 이거는 너무나도 루틴인데 사실 이 루틴이야말로 굉장히 소중하다.